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컨설팅을 드리면서 로드맵을 완전히 말씀드린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렵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말 모두가 처해 있는 내용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개인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고 그때그때 또 관리를 해야지 하나 이렇게 해라 그럼 모두 뭐 누구 말대로 교과서 위주로 잠 안 자고 공부하면 다 서울대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의 어떤 거를 로드맵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그 하시는 분들이 이제 독학을 주로 하는데 여기서 독학이라 하면은 어느 정도 그 인강 정도는 본인이 필요하면 듣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독학을 얘기하는 거지 뭐 완전히 뭐 정말로 뭐 좋은 인강 또는 무료 인강 또는 뭐 책만 사면 나오는 인강 이런 것도 다 있는데 무슨 돈을 무조건 들이지 말자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돈을 정말 드릴 때 드리더라도 정말 내가 좀 필요한 돈을 좀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래서 일단 편입 영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독학으로 이제 편입 영어 로드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가장 그 기저에 처음에 생각해야 될 건 편입 영어든 뭐든 중요한 게 내가 여태까지 10시간을 만약에 공부를 했다면은 인강이나 그 수업을 듣는 게 몇 시간이 됐는지 그리고 자습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 됐는지 이걸 미리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학생이 인강 포함해서 뭐 수업을 하루에 9시간을 듣고 심지어 10시간 들으면 뭐 하겠어요. 자습을 하나도 한 게 없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연구에서 나타난 것들이 이해를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더 그 이해를 증폭시키고 외우고 하기 위한 자습이 중요한 거지. 실질적으로 그 인강을 계속 듣거나 강의를 계속 듣는 거는 그닥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요. 학생들 조금 좀 공부도 한다는 학생들 고대 시험 문제 갖다 놓고 그 인강 같은 데서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그 해설 강의. 그럼 못 알아듣는 학생들이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못 풀어요. 이런 게 이제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그 항상 말씀드리지만 독학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본인이 본인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자습이 안 되는 거. 왜냐면 인강은 어쨌든 간에 학교 가서 뭐 친구들이랑 가면 듣고 인강 아니라 뭐 현강이든 인강이든 가서 듣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들은 건데 그건 본인 공부한 거 아니죠. 본인의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본인한테 줄 도움은 다 준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할 거를 안 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그 독학하는 친구들은 어쨌거나 그 어떤 걸 활용하기 전에 내가 어떤 그 수업 시간을 정말 잘 짜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인강하고 굳이 얘기한 비율은 절대 7대3 정도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자습을 한 7 정도 하고 인강이나 이런 비용들은 3 정도만 들어서 할애하셔도 아주 충분하다. 정말로 내가 기초가 너무너무 없다 그러면 적어도 5대5 이상은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해서 자습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것이 복습이든 예습이든 상관없는데 주로 복습이 좋겠죠. 어쨌든 그러고 대부분 분들은 좀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사실 독학을 하시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좀 볼게요. 일단 학습은 결론은 그 초기 해야 되는 기저 학습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학습편이 있고 이제 대학별 맞춤 학습을 하시는 게 좋은데 뭐 내용은 생각보다 간단한데 이게 어려워요. 지키는 게. 기저학습에서는요 문법을 위한 문법 사회독하고 어휘를 위한 어휘 사회독하고 기본 독해는 2권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3개월 안에 끝나야 되고 쉽지 않은데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말이 1회독 할 때 한 달 걸리잖아요. 예를 들면은 문법이 1회독 하는데 한 달 걸렸다. 근데 2회독 때는 사실 20일뿐이 안 되고요. 3회독 때는 열흘뿐이 안 걸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 한 달 걸렸다고 계속 한 달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해서도 안 되고요. 어휘는 사실 조금씩 그렇게 현격히 줄지는 않아요. 어휘는 뭐 예를 들면 2달 걸렸다면 그 다음 달 뭐 한 달 반 걸리고 이런 식으로 어휘가 갑자기 줄지는 않은데 이 문법은 조금 이따 사실 좀 일부 버리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법은 좀 빨리 해도 되고 어휘는 이제 버리지를 못하죠. 그다음에 기본 독해는 이제 나중에 이제 독해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자기의 어떤 수준에 맞는 독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어떻게 하시냐면 문법책을 하나 사셔갖고 1, 2회 독을 하셔요. 그 다음에 문법에 대한 문제풀이를 한 권 하시고 그 다음에 어휘를 사셔서 어휘의 1, 2회 독을 하시고 물론 이제 같이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것이 딱 나눠져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문법과 어휘를 둘 다 1, 2회독 정도를 하신 상태에서 기본 독해를 하세요. 이제 독해가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독해들을 너무 많이 보시는데 그래도 별로 소용없어요. 그리고 뭐 독해 안에서 문제집 일일이 그 단어 다 찾아도 나중에 어차피 어휘풀이에서 한꺼번에 보시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선생님 얘기는 문법을 일리해독을 하고 어휘독을 일리해독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요걸 요렇게 큰 세트로 문법과 어휘를 큰 세트로 2회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어휘풀이 그건 유치한 어휘풀이들 괜찮아요. 뭐 동의어 묻고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어휘 유치한 거 아직 그 편입에서 별로 묻지 않는 것들
그런 걸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본 독해를 한 권 빨리 보세요. 한 보름이면 보겠죠. 그런 상태에서 문법 3, 4회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법 문제 풀이를 다시 하시고 어휘 3, 4회독을 어휘 풀이 하세요. 요 3, 4회독도 같은 세트로 하시고 그리고 기본 독해를 두 권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모든 영어는 기저를 다지는 학습이고요. 자습을 위주로 하는데 학생에 따라 인강을 연계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현강을 연계해도 상관없고 그리고 일단 문법이나 어휘든 빨리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읽는 걸 가정하세요. 왜 그러냐면 계속 앞에만 읽어도 소용없어요. 계속 앞에만 보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문법도 그렇고 어휘도 그렇고 앞과 뒤가 사실 없어요. 보통 뭐 앞이 좀 쉽고 뒤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뭐 보통 이제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그렇게 아무래도 이해하기 쉽게 해놓으라고 해놨지만은 실질적으로 앞뒤가 없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뒤에 것만 공부한다고 뒤에 것만 문제 나오나요? 그렇게 유치하게?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앞에 것만 공부해도 앞에 것만 안 나오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계속 회독 선생님 그 회독 강조를 하는데 회독을 하는데 1, 2회독 때는 조금 내가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빨리 먼저 많이 그 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어휘들을 완전히 몰랐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고태에 대해서 함으로써 해야 된다는 거를 알기 위해서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외우려면 지금 외워라 그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하다가 예를 들면 책이 500페이지다 300페이지다 근데 100페이지 하다 지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10회독 할 거 그렇게 해서 5회독 하면 5회독이 더 깔끔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항상 중요한 건 처음부터 끝까지 회독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저학습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났다고 싶으면 이건 학생들마다 달라요. 3개월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지금 뭐 고졸에 뭐 10등급짜리 같으면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하면 돼요.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실전 학습편은 일단 문법을 봤던 걸 한번 이해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휘는 계속 많이 독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약간 이제 실전적인 문제 문법하고 독해 문법을 한 번 정도 이제 보면 좋죠. 그 다음에 문법을 다시 한번 2회독하고 어휘를 3, 4회독하면 어휘는 이제 3, 4회독 들어가고 문법도 이제 4회독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신점 문제를 다시 풀면 돼요. 이때에서부터는 사실 이제 천천히 점수가 이때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에서부터 점수가 좁은. 그다음에 기본서를 좀 찾아보면서 자습 위주로 할 때 필요한 질의응답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때 되면 어휘는 어차피 외워야 되고요. 문법은 이게 이제 말이 이제 이렇게 돼서 그렇지 이게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는 여기 한 3회독 정도 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법도 여기도 이제 4회독 정도 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단히 모르는 부분, 그리고 아는 부분인데 안 해왔던 부분,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자기 거화 시키는 부분이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아는 걸 다 앉아서 처음부터 다시 회독한다고 이럴 필요는 없고, 아는 건 정말 페이지만 넘기면은 그때서부터 눈에 탁탁 들어오기 시작하고, 모르는 부분들은 내가 가려놓고 모르는 거 다시 다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정말 개인적인 기술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어휘는 아마 이때도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3, 4회독 정도 되게 되는데 이때도 결과적으로 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어휘는 아직도 조금 이제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고 뭐 이 정도 느낌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각 4회독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조금씩 이제 알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어휘는 기본적으로 좀 많이 해두는 게 좋으세요. 그 다음에 4번은 지금 다 공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목표 대학이 이제 나왔으면 이제 실전이 갈지 여태까지 문법이 뭐가 필요한지 기저의 어휘 때문에 내가 계속 문제가 생기는지에 따라 어휘가 6회독 7회독 갈지 10회독 갈지 이제 결정하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학생에 따른 개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때는 학생의 학원의 인강 같은 걸 적극 활용할 필요가 또 있어요. 왜냐면 확실히 이제 많이 기저가 된 상태에서 선생님들의 어떤 내용이 확 꽂혀 들어올 때서 선생님들의 그 아주 정말 그 감칠맛 나는 정리들이 이때야말로 정말로 확 다가오는 때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에 이제 취약 파트들이 있으니까 취약 파트를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 인강을 듣고 어느 한 선생님 하나 듣고 A라는 선생님을 듣고 B라는 선생님을 쫓아오고 C라는 선생님 듣는 걸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고, 이 선생님 걸 예를 들어서 문법을 들었으면 그 선생님 거 한번 듣고 그 선생님 책으로 다시 한 번 더 들으면은 그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책이니까 거기 다 써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2회독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복습이 하면은. 그 다음에 선생님께 잘 모르겠다 그러면 책을 읽으면서 세 번째 읽을 때는 책을 읽으면서 그 부분만 가서 인강을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선생님 거를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렇게 해서 한 번만 3회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4회독제는 선생님 거 인강을 다시 한번 쭉 훑어 듣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놓친 게 없나 선생님이 기저학습에서.
이런 식으로 인강을 하려 해도 4번을 연속, 예를 들어 어떤 건 막 90강이 넘는 강의인데 그거를 다 들으면은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안 되고, 처음에 왔다 갔다, 그러니까 선생님 거를, 결론은 선생님의 얼굴 한 2번 정도 인강 선생님 걸 보게 되는데, 2번 정도 보는 방법에서 나는 한 4번 정도 보는 방법을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한 2번 돼 있기 때문에 이때 상황에서 다시 인강을 들었을 때는 그때는 감동이 또 달라요. 왜냐하면 문제를 한번 풀고 들었을 때하고는 또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이 그 어휘를 제외하고는 사실 문법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회독만 해도 그냥 뭐 그 이대로 문법 탄다 그러죠. 선생님들 거 타고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 대신 아까 말한 대로 적어도 3대7 정도는 이제 지켜주고, 선생님 강의 3시간 들었으면 내가 한 7시간 정도 공부하는 방향이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어휘, 물론 이제 그때는 문법만 하는 게 아니고 어휘 같은 건 사실 이제 한 번 정도 들으면 사실 선생님이 해줄 건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자꾸 이제 학생들이 외우고 또 이어폰으로 귀에 꽂고 다니면서 또 듣고, 또 어떤 것들은 이제 MP 파일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거 열심히 듣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기저학습과 실전학습하고 대학별 학습 정도는 나눠야 되고, 굳이 뭐 이걸 짧게 나누면은 12월서부터 뭐 또는 한 3, 4월까지 뭘 하고 이러는데 그런 거 별 의미 없어요. 학생의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좀 다르고 개인적인 현재 위치에 따라 달라요. 어떤 학생들은 대학별 학습 바로 가도 돼요. 그런 학생들 있죠, 당연히. 그리고 어떤 학생은 실전학습부터 가도 돼요. 수능 1등급 뭐 이상 다 됐는데, 1등급 내지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대학은 예를 들면 뭐 수도권 갔더라도 영어는 1등급이야. 그리고 다른 것들이 안 좋아서 거기까지 간 거야. 그러면은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돼? 이 학생은 실질적으로 편입에서 가장 유리한 게 영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1등급이니까 굳이 영어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에 따라 할애했던 거에 대해서 그렇게 쓸 일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모든 게 그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근데 보편적으로 학생들이 지금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부분 고만고만하다는 가정하에 선생님이 독학을 위한 편입 영어 로드맵을 짠 거예요. 이것 자체가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 정도 공부 안 하고 갈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고, 이 정도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마세요. 시작을 안 하는 게 낫지, 애매하게 뭘 해서 될 수는 없어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난 하루에 2시간만 해도 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그가 이미 잘 돼 있으면 갈 수가 있어요. 아주 재밌는 케이스가 뭐냐면은 서울에서 영수 국영수식해서 언수에 다 봤으면 못 갈 대학을 영어만 보다 보니까 가는 학생들이 있죠. 영어만 잘하는 학생들, 또는 이과에서는 수학만, 요새 이제 가면 갈수록 수학 쪽에 그 높은 대학들 있잖아요. 중앙대학교나 이런 데는 이제 되면은 수학만 정말 잘했던 학생은 갈 수 있는 거죠. 이거야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그 가장 옳은 그 학습 방법이죠. 학습 방법이 아니고 대학을 들어가는 방법이 있죠. 수학과에 이공계 수학을 잘해서 수학만 갖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은 열려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모두가 예를 들어서 뭐 언수에 다 합쳐서 뭐 5등급 내외였다, 이런 학생들은 여기서부터 다 같이 시작해야 돼요. 다 똑같아요, 누구나.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알고 이 로드맵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